7월 28일 금요일 장 마감 시향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장중에 이렇게 시향방송 여러분들께 보통 찾아뵙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께 장중 시향방송보다는 장 마감을 확인하고 그 흐름을 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장 마감 시향방송으로 오늘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흐름을 보죠. 오늘 같은 경우 겨우 2400이 포인트가 지지가 됐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73% 하락한 2400.9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400선을 살짝 깼습니다. 이렇게 분봉으로 보시면은 살짝 보이시죠? 여기 2399포인트까지 빠지다가 그나마 간신히 종가에 2400이 지지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21선인데요. 노란색 선이 5일선과 21선을 한꺼번에 이렇게 깨주는 아주 기술적으로 상당히 사실 좋지 않은 음봉이죠. 이거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코스피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그 이면이 있었죠. 5,600억 넘게 시종 일간 매도를 하면서 반등 한번 안 나오죠. 시종 일간 이렇게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반대로 기관은 금융투자 이거 며칠간 계속 보이는데요. 금융투자에서 이제 그런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별로도 사실 오늘 크게 오른 업종이 없었어요. 자동차하고 오락문화 그쪽으로 해서 좀 매기가 살짝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운수장비, 운수창고 업종이 그나마 상승을 했죠. 대략 상승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보죠. 그나마 오른 게 몇 개 없으니까 종목을 한번 보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에서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은 2.5% 상승하고 마감을 했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조금 매력이 좀 덜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21선이 좀 이탈을 하고 있다는 거,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돌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향후 지켜보고 만약에 수매수를 하시려면 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 좀 지켜보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145,000원 쪽이 지지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반대로 기아차도 좀 볼까요? 기아차도 사실 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죠. 오늘은 크게 또 상승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기관 외국인을 다 순매수는 해줬고요. 금융투자가 주가돼서 매수를 했고요. 0.54포인트 상승한 37,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딱 38,000원에 엄청난 저항선이 있죠. 60일하고 장기평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사실 이런 것들도 뭐 크게 거래량을 해서 돌파를 하면은 한 번쯤 뭐 기아차도 보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없겠지만 기아차 보유하신 분들은 이 선들을 38,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저는 모비스는 좀 차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지금 3.44%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융투자에서 또 많이 샀네요. 투신도 그렇고 많이 샀는데 이게 24만원 초반대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줬고요.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61선 이제 돌파 시도를 최근에 몇 번 했었잖아요. 하고 안 되니까 무너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61선을 돌파를 한다면 21선이 깔렸기 때문에 61선을 한번 돌파한다면 모비스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파실 이유가 없겠죠. 지금 수급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장은 안 좋지만은
이렇게 상승 종목 대비 뭐 하락 종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뭐 증권주 쪽이 많이 하락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증권주 4% 넘게 하락을 했네요. 봤을 때 지금 미래셋 대우 같은 경우에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도 6% 넘게 오늘 좀 많이 크게 급락을 했네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3%, 메리츠증권이 좀 최근 많이 핫했죠. 잘 올라가는데 오늘 그나마 21선이 지지가 돼주고 있죠. 그런데도 3.9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조금 씁쓸합니다. 사실 참 저도 좀 많이 허탈했는데 지금 현재 2.3% 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겠죠. 652.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21선 이 근처에서 만약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도 반등은 나올 것이라 했는데 이럴 때 한 번쯤 뭐 5일선을 뚫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21선 지지 적어도 반등 정도는 오늘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또 다음 주가 또 아무래도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걸 또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제 저녁에 저도 많이 전략을 준비하고 종목도 한 몇십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허탈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렇게 반등을 보고 이렇게 전략을 짰지만은 오늘 아침부터 이게 떨어지니까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시가부터 이렇게 밀고 내렸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쭉 밀고 내렸고 단지 이제 오후에 조금씩 이제 저점을 만들어가는가 싶더니 그래서 좀 최근에 그렇게 해서 조금 종가에 크게 반등을 해서 좀 반등을 좀 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 이유가 있을지 사실 조금 미국 쪽 나스닥을 보면은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실시간 차트는 잘 못 보시잖아요. 제가 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나스닥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같은 미국 시장 뭐 나스닥, 다우, 뭐 S&P 500은 이제 장 마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거래가 안 되지만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 나죠. 근데 실제로 뭐 2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많이 있죠. 바이오 아니면 기술주죠. 기술주가 더 많죠. 요새는. 그렇지만 이렇게 장중에 보시면 또 급락을 했죠. 야, 이거 보니까 오늘 코스닥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심 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흘러만 내려도 괜찮을 텐데 이미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걸 또 이 하락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또 하락이 나오죠. 참 이게 이러한 영향이 아무래도 코스닥 특히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간밤에 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그런 영향이나 이런저런 영향들이 코스닥에는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900억이죠. 900억. 네. 기관이 1000억대 매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이 2000억을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 이건 사실 엄청난 건 맞습니다. 보통 200억, 300억, 500억만 사실 외국인이 들어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볼륨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시장을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게 진정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장 코스닥의 명암을 더 어둡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650선은 이렇게 그 어간에서 지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 너무 음봉이 가파르게 나오고 5일선, 21선, 61선까지 쫘르르르 무너져 버렸죠. 어제 그나마 물론 뭐 종목이라면은
요 21선 만약에 보고 대응을 한다면 그게 깨지면 당연히 이걸 딛고 못 올라가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670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횡보로 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지만은 이렇게 아침부터 빼버리면은 참 이게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고요. 지금 며칠째입니까? 지금 음봉은 6일째네요. 6거래일째 음봉이고요. 4일째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IT주, OLED 이런 반도체 이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해야 되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 코스닥을 보면요. 일단 오락문화업종 빼고는 전 업종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오락문화업종이라 하면 여러분 놀자주 많이 예전에 들으셨죠? 엔터주도 그렇고 게임주 약간 컴투스가 좀 시총이 크니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컴투스도 그렇고. 종목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파라다이스가 2.97%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 외국인 쪽에서 다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M은 어제도 좋았죠. 어제도 좋았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양호하게 그 물량 이권에서 이쪽 3만원 초반대에서 물량 받아주면서 그렇게 거래도 많이 나오지 않았죠. 어제 양봉에 비해서. 그리고 외국인 기관 다 양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살 게 많이 없으니까 이런 쪽에 매기가 좀 쏠렸다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습니다. SM, CNC도 어제 양봉 이후에 이렇게 20일 근처에서 걸쳐서 지지를 하고 있고 투신권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조금 미약하지만 SBS 컨텐츠보다 시장의 비약서는 강한 거죠. 그죠? 꼬리가 나오면서 그 기간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이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서면서 상승해주면은 5, 20, 60 정배열에서 또 쭉 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조금 심심한 종목인 건 사실입니다. 이게 상승을 할 때도 니기적 올라가죠. 각도가 이렇게 IT 장비는 요즘 잘 나가는 종목에 비해서는 참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기간의 매수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저도 참 멘붕이 왔지만, 저도 제 전략대로 안 되다 보면은 저도 답답하거든요. 사람이니까. 왔지만은 일단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이면 좀 요일적인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주는 사실 나스닥 장중에 급락의 요소가 좀 외국인들의 특히나 또 투심을 자극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일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오늘 좀 너무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시장은 종목 대응은 되게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하지만 시장은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면 굳이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그럼 두드를 맞았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적어도 요 음봉 다 극복은 못하더라도 가까이 또 한번 제 근래 7월 14일 이 어간에 650선 근처 지지가 됐잖아요. 물론 오늘 미국 시장 흐름까지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이 흐름에 이제 이 근처에서 지지를 주면서 반등 한번 시도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지금 투매 손절이라는 게 사실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투매장 나올 때는 근데 한번 다시 만약에 이게 물리신 분들도 솔직히 있을 거잖아요. 저는 물론 손절 사인이 나가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많이 저희 내부에서도 좀 이슈가 됐는데 손절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위험관리 차원에서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다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안 파는 게 종가에 만약 팔았다면은 월요일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을 노릴 경우에 참 억울하잖아요. 월요일 확인하고 팔아도 된다는 거죠. 왜? 만약에 이쪽에 지지선이 없으면은
모르겠으나 650선 근처는 일단 지지 그 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율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이럴 때 한번 보고 계좌 관리 차원에서 물론 충장기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매도의 기회는 충분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이제 유망업종을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8월이잖아요. 또 8월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그건 사실 제가 뭐 한 8월 첫 주 정도 되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 그건 거의 맞추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상을 하긴 힘들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는 다음에는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IT나 OLED 이런 쪽으로는 분명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항상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절대 이익을 지키면서 그 계좌를 굴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 뭐 다른 곳은 언제나 시장은 열리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뭐 계속 몇 번 드리기도 했지만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의료 장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수주 쪽 지금 환율 때문에 조금 내수주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내수주 쪽에서도 좀 덜 오른 그런 종목들 중에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막 상승 이격이 벌어지면서 상승한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이렇게 힘을 실어가면서 상승을 도모하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이번 달에 시세가 안 나오면 8월 달에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보통 뭐 다음 주도 그렇고 휴가 기간 이제 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 이런 기간에 좀 장이라도 좀 좋으면은 기분이야 좋겠지만 또 날씨도 지금 서울 쪽에는 지금 날씨 흐리가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축 처지고 막 다운되시겠지만은 그래도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해주시고 좀 마음 편히 일단 시장 일단 지금 시간 이후로 조금 보시는 것 좀 접으시고요. 가족들과 소중한 분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음 생각을 그렇게 잘 가다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많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나시거나 참 그러신 분들은 참 뭐라 참 위로해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희망을 갖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분명히 다음 주나 다음 주 한 번 더 다시 또 기회를 줄 거고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내가 탐욕해졌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시장 트렌드 매매만 하지 않았나 이런 점들도 좀 반성을 해보시면서 보다 또 좋은 종목 오히려 좀 싸면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초입 국면의 종목들을 한번 또 찾아보시려면 또 찾아보신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도 그런 종목 위주로 다음 주에는 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과 리딩이나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